트럼프는 지난 유세 기간 동안 계속 주장했죠.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금리 크게 낮아지게 만들 거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이자 부담이 더 이상 없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고 해서 결코 그렇게 쉽게 금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트럼프 2.0 시대, 이번에는 저물가 저금리에서 저금리 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국의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소를 꼽으라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미국 국채가 자금의 블랙홀이 됐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16.5%에서 24년엔 20.1%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그런 지역에서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범죄율이 너무 높아졌고요. 사람들이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서부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아주 급격한 인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복판에는 이제 마약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아예 상점에서 대놓고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뻔히 보면서도 이걸 놔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캘리포니아 인구는 무려 6%가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플로리다 인구가 6%가 늘었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구가 6% 역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지역 같은 곳의 이 오피스 공실률은 진짜 웬만해선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예전에 도시 하나 자체가 몰락했던 곳이 뭐 시카고나 아니면 디트로이트 같은 곳인데 이런 곳이 한번 몰락을 해서 다시 도시 재생을 하는데 걸린 시간 적어도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한번 완전히 폭삭 망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해서 여기에 재능 있는 예술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각광받는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움직이는데 지역이 살아나는 데는 미국 같은 경우에 30년 정도는 걸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공실률은 자꾸만 더 높아지거나 최소한 지금의 공실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2025년부터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색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가운데 은행들이 빌려줬던 돈들, 이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그 시기와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확연하게 눈에 띌 겁니다. 검은색이 점점 늘어나죠? 2026년, 27년 점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왜 이러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는 보통 5년짜리가 많습니다. 가끔 3년짜리도 있어요. 신용도가 좀 떨어지면 3년짜리도 있겠죠. 그러면 왜 2024년부터 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점점 늘어나면서 27년까지 이렇게 폭증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 건물 가격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주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 전부 다들 재택근무를 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상업용 부동산 건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고 양적 완화까지 해서 시중금리를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돈값이 싸지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살짝 내려온 가격에 오피스 빌딩을 대규모로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 빌딩의 대출 만기가 3에서 5년 사이니까 2023년부터 대출 만기가 살짝 돌아오기 시작했고 24, 27까지 계속해서 폭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주는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평균 공실률이 37%입니다. 건물에 따라서는 텅텅 빈 건물이 정말 많아요. 자, 이런 텅텅 빈 건물에 건물주가 와서 만기 좀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야, 네 건물에 지금 세입자가 하나도 없잖아. 만기 연장 못 해줘. 경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리도 엄청 높아졌죠. 자, 코로나 때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5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4.45입니다. 무려
4%포인트가 올랐어요. 당연히 시중금리도 4%포인트 이상 올랐겠죠. 그러면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파산이다 이런 건물주들이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27년 안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현상이 벌써 2024년부터 일어났는데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요, 건물 가격이 막 10분의 1 토막 아니면 4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경우가 어떤 경우냐? 샌프란시스코의 995 마켓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 가격인데, 자, 2016년에 865억 원이었던 건물이 9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현재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90%가 떨어진 건데, 다시 말하면 건물 가격이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물 사진인데 딱 봐도 건물 멋있죠?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전부 다 최근에 인기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공실률이 거의 100%에 이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은행에서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뉴욕 맨하탄에 있는 초대형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이 빌딩의 가치가 3억 3,200만 달러였습니다. 무려 4,600억 원이었어요. 2006년이에요. 무려 16년 전 가격입니다. 근데 그때 4,600억 원이었으면 이거 분명히 1조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006년 가격보다도 무려 97.5%가 내려간 118억 원의 이 건물의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건물에 더 이상 입점하는 업체가 없으니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4,600억 원은커녕 118억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때 슈퍼 트럼프인 건 맞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바꿔 말하면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금리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트럼프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독이 든 사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금리를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 2.0 시대의 트럼프 앞에 놓인 정말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금리가 진짜 낮아지느냐 아니냐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그만큼 시중금리가 내려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아니면 미국 국채 발행이 급증할 걸 우려해서 미국의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오름세를 탄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처럼 은행 부실 문제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최대 과제가 바로 이런 은행 시스템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 갖고 가서 뉴욕 맨하탄 건물 살 수 있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건물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형 빌딩, 그것도 맨하탄에 있는 이 초대형 빌딩이 고작 118억 원에 거래될 정도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들고 가서 충분히 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법적 문제는 되게 복잡할 겁니다만, 그래도 뭐 이것도 변호사 뭐 이 118억에 살 수 있으면 각오하고 사면 되죠.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 사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앞으로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26년 혹은 2028년 정도에 산다면 굉장히 싼 가격에 미국 뉴욕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빌딩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뭐 미리 달러는 확보해 두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자, 이렇게 뉴욕 맨하탄에서 118억에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꼬마 빌딩이 얼마나 비싸냐? 한경 기사를 보면 120억 주고 샀는데 날벼락
강남 건물주의 한숨 쉰 사연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꼬마 빌딩 가격은 비싸도 너무 비싸죠. 미국보다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연예인을 인용해서 헤럴드 경제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4월 달에 한국의 연예인이 사들인 지상 4층 꼬마 빌딩. 자, 바로 이 사진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딱 봐도 엄청 낡았고 굉장히 좁죠. 매입 가격이 이 건물이 12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지 면적이 82평, 평당 1.5억 원. 와, 1억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맨하탄에 4,600억 원. 아마 한때 1조나 2조 원 갔을 그 건물 가격하고 이 꼬마 빌딩하고 지금 가격이 같다. 지금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이 꼬마 빌딩과 맨하탄 빌딩의 가치는 언젠가 30년 뒤에는 분명히 맨하탄이 다시 앞서갈 거예요. 그건 거의 분명하죠.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30년 뒤에도 훨씬 더 좋을 건데 과연 이 4,600억짜리 맨하탄 빌딩하고 이 건물이 같은 가격인 게 맞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점점 들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의 높은 금리가 미국의 오피스 빌딩의 가격을 이렇게 폭락시켜 놨는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처럼 높다면 우리나라의 상가나 빌딩한테도 아주 직격탄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가를 비워놓고 그래 언젠간 들어오겠지 이렇게 공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우리나라 꼬마 빌딩의 건물주들의 현재 특징인데 문제는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미국의 빌딩 가격과 우리나라의 빌딩 가격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은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정말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지식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옐런이 뿌려놓은 이 시한폭탄 때문에 트럼프가 금리를 낮추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그 어느 때보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리는지를 보지 마시고 2년물 국채금리나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앞으로 세계 경제를 바꿀 더욱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제 연준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